있거든요. 물론 이제 물론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있다거나 트러블이 있다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피부에서 좀 향이 다르게 날 수는 있지만 두피만큼은 아니죠. 왜냐하면 두피는 두피에 모발이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소하고 만났을 때 피지가 산화되면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샴푸에는 향료를 대부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린스입니다. 린스는요, 아시죠? 샴푸하고 나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린스를 왜 사용하느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머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근데 사실 문구화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근데 머릿속엔 있는데 이걸 문구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광택을 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헤어에, 모발에 기름기, 유분을 부여해서 찰랑거리고 엉키지 않고 부드럽게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린스를 사용을 하죠. 보통은 젖은 모발에 린스를 도포하시고 그리고 1, 2분 정도 마사지 후에 씻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린스들도 있습니다. 보면 형상별로 보면요. 유액상 린스. 자, 유액상 린스는 사용하는 물 중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에 의해서 생성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린스입니다. 자, 크림상 린스는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린스인데요. 1950년대에 개발된 가장 오래된 린스 타입으로 샴푸 모발에서 발생하는 음전기 때문에 모발이 서로 엉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크림 린스의 주성분은 양성 계면 활성제로 그 활성제의 침유기에 오일 분자가 흡착돼서 아주 얇은 그 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모발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엉킴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실리콘 같은 걸로 막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피 쪽에는 린스가 잘 닿지 않게 하는 게 두피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고요. 샴푸를 하시고 나서 우리 두피도 사실은 피부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피를 통해서도 흡수가 돼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샴푸의 성분 중에서 나쁜 것들이 두피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쌓여서 누적이 된다면 그것도 건강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샴푸를 하시고 나서는 나 다 헹궜다 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3분에서 5분 정도 더 헹궈 주시는 게 좋고 린스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두피는 좀 피해서 머리 끝 위주로 해서 이 목은 쪽 말고요. 이 머리 끝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헹궈내는 타입이 있고요. 발라두는 타입이 있습니다. 발라서 그냥 툭툭툭 털고 그냥 건조시키는 거죠. 헹궈내는 타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포하고 마사지하고 헹궈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용도별로도 많죠. 웨이브를 좀 더 탱글탱글하게 해주는 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발이 손상돼서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주는 린스가 있을 거고요. 건조한 모발, 아니면 지성 모발, 아니면 갈라진 모발 등등으로 린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린스의 브랜드별 정리 있어요. 한번 성분을 눈으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시간 좀 더 열정적으로 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좀 소리내서 해주세요. 어차피 같은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분명히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을 거고 내가 나중에 뷰티인으로 살아갈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일반 린스 엘라스틴이고요. 세테아리 알코올, 벤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디메치콘 쭉쭉 들어가 있죠. 일반 린스 마지막 보시면요. 펜틴, 스테아릴 알코올, 정제수, 페니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판테놀도 들어가 있고
자, 일반 린스에 들어가 있는 공통 성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제수, 세테아릴 알코올, 벤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디메치콘, 디소듐 EDTA, 메칠클로로이소치 아졸리논, 네. 그 다음에 부틸페닐, 메칠프로피오날, 그 다음에 리날롤, 글리세린. 리날롤은 뭐였죠? 아까 우리 25가지 거기 안에도 들어가 있죠. 그죠? 향료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엔 기능성 린스 모발 손상용입니다. 여기 역시도 한번 쭉 볼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뭔가 기능이 들어가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 성분표가. 한번 쭉 볼게요. 여기 뭐 밀단백질, 호두 껍질, 뭐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좀 그런 견과류 아니면 밀가루 이런 거에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미장센은 빨간색이네요. 한번 볼게요. 얘는 비교적 그래도 굉장히 좀 간단한 편이긴 하네요. 마지막 기능성 모발 손상용 보시면요. 세테아릴 알코올,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디메치콘, 여기도 리날롤이 저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사용 시 유의사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눈에 들어갔을 때는 좀 잘 씻으라고 하고 아이들 손에는 안 닿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붉은 반점이나 부어오른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분상에 안 만질 수 있으니까 멈추시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손상 린스의 공통 성분이 있어요. 정제수, 향료, 디메치콘, 올리고펩타이드, 아스파닉 애시드, 벤질 알코올,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리날롤, 부틸페닐 메칠 프로페피오나 이렇게 공통 성분이 있고요. 손상용이든 아니면 일반용이든지 간에 꼭 들어가는 성분들 공통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헤어 그 타입이, 그러니까 모발의 타입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분 안 한 그냥 하나로 나오는 그런 린스들에는 이 성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린스의 공통 성분, 정제수, 디메치콘, 알코올인데 벤질 알코올, 그 다음에 세테아릴 알코올, 그 다음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놀, 그 다음에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리날롤, 부틸페닐 메칠프로피오날, 향료 뭐 이렇게 얘네들은 이런 성분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각 회사의 컨셉별로 해서 뭐 추출물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향료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샴푸와 림스를 왜 꼭 함께 사용해야 될까요? 머리가 엉키니까. 그죠? 샴푸만 했을 때는 머리가 엉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 학문적으로 저희가 풀어볼게요. 샴푸는 화학적으로 말하면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입니다.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인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비누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에 전하가 발생이 됩니다.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를 썼으니까 전하가 발생이 되고요. 머리카락이 끈적거리고 빗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이온계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때 린스를 사용하면 머릿결이 금방 매끄러지고 부드러워지는데 그것은 린스에는 샴푸와 정반대인 어떤 게 있어요? 양이온성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이온계 린스는 샴푸로 인해 이온화된 머리카락을 중화시켜줘서 부드럽고 한결 광택을 준다거나 머리 엉킴을 더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샴푸와 린스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바디 클렌저예요. 바디 클렌저는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 땀, 노폐물, 먼지 뭐 이런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바디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죠. 그래서 바디 클렌저를 사용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마사지를 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촉촉해지고 각질은 적당하게 탈락이 되죠. 이 바디 클렌저 중에서도 목욕용 오일이나 정제, 목욕용 정제나 소금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목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욕용 소금류는 천연 미네랄 목욕이나 온천의 특성을 모방해서 목욕물의 염도를 변화시켜서 부력을 높이고 목욕 중에 신체가 더 가볍게 느껴지도록 한다. 소금물에서 원래 이렇게 우리가 바다가 그 수영장에서 우리가 수영할 때보다 바다에서 더 몸이 잘 뜬다고 하잖아요. 부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목욕용 소금류에는 물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 관련 성분들이 있습니다. 자, 버블베스라는 것도 바디 클렌저 중에서 또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그런 그 타월에 짜서 하는 형태가 아니죠. 욕탕에 거품을 만들어서 전신욕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인데요. 신체의 각질을 탈락시켜주고 어때요? 목욕 욕탕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릴렉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진대사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또 신체를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다라는 게 버블베스고요. 관련 성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욕용 캡슐은요, 캡슐 타입이에요. 이거 역시도 어떻게 해요? 욕조에 넣고 그리고 피부를 깨끗하게 몸을 담그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성분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클렌저요. 클렌저는요,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요.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제품이죠. 모공을 청소해주고요. 그리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상태를 깨끗하게 정돈해서 예방을 하게 해주는 특별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또 보습제 성분도 들어있어서 대부분의 클렌저들이 세안하고 나서 피부가 땡김이 있다거나 건조함을 느끼게 하는 제품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런데 내 피부에 그 제품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여서요. 대부분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클렌저 안에 들어간 트리클로카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듐 라우레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성분들이 사실은 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이 되는 이유는요. TTC라고도 불리듯 트리클로카반은 목욕 제품, 클렌징 제품 및 파우더 제품 처방에 사용이 됩니다. 이 성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제품이 손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막아주는데요. 항균제와는 달리 단시간 내에 활성을 나타내는 세포막 활성 항균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45년 동안 계속 사용되어져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괴소문 같은 것들이 좋지 않은 성분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괜찮은 안전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죠. 소듐 라우리 설페이트랑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두 가지 다 SLS나 SLES라고 약자로 많이 부르는데요. 얘는 계면활성제거든요. 이 계면활성제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소듐 라우리 설페이트 그 다음에 라우레스 설페이트 둘 다 미국 그리고 또 유럽 세계보건기구 WHO 모두 다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83년에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2년에 다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암을 유발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한화장품협회를 확인해도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WHO, 그 다음에 ARC, 그 다음에 EPA, EU 뭐 이런 그 각 나라에서 정한 그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들에 대한 보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두 성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 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어때요? 좀 알러지를 만든다거나 트러블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암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내 피부 타입에만 맞는다라면 사용해도 안전한 성분입니다. 자, 바디 클렌저의 성분 브랜드별로 한번 볼게요. 자, 바디워시인데요. 바디워시라고도 하고 바디 클렌저라고도 하죠. 보면 성분 쭉 보셨을까요? 그 다음 장 바디워시 보면요. 자, 바디 클렌저들을 봤더니 또 이 바디 클렌저들에만 들어가는 공통 성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제수. 당연히 정제수는 들어가겠죠. 지금까지 정제수가 안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들어가고요. 클렌저마다 뭐 향이나 과일 추출물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고 메틸크로이 소치아졸리논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주의사항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페이스 클렌저입니다. 페이스 클렌저는 이제 얼굴을 세안할 때, 그러니까 세정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이고요. 아침과 저녁에 모두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클렌징은 피부 관리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60%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피부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시간 때문에. 자, 페이스 클렌저의 특성 및 사용 방법. 지방산과 수산화 칼슘의 만남이다. 고체가 아니라 유체 혹은 겔 형태이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성분을 많이 첨가할 수 있고 적은 음이온과 충분한 양의 보습 성분과 유효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게 페이스 클렌저다. 그래서 피부 결을 따라 해주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클렌저를 하실 때는요, 피부 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근육은 약간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러빙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죠. 러빙하면서 올라가 줍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역삼투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클렌징을 했을 때.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10분 동안 계속 문지르시는 분이 있는데 3분에서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5분을 넘기게 되면 역으로 밖으로 나왔던 노폐물들이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클렌징을 할 때 1차 클렌징 간단하게 하고요. 2차 클렌징도 간단히 하셔서 총 그 클렌징의 시간이 5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잘못된 클렌징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나한테 맞는 클렌저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 있어요. 자, 페이스 클렌저의 성분 브랜드별 정리입니다. 한번 눈으로 성분들 보실게요. 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건 정말 소리내서 한 번씩 읽으시라는 거예요. 따로 시간 내서 복습을 할 시간은 사실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시험 때 한 번에 몰아서 복습을 하곤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네. 매일매일 그렇게 복습하는 게 사실은 뭐 그런 제 동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좀 몰아서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대신에 열심히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끝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릴 때는 소리 내서 좀 읽어보세요. 자, 페이스 클렌저의 공통 성분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정제수 들어가고요. 그리고 글리세린, 스테아릭 액시드, 포타슘 하이록사이드, 미리스틱 액시드, 그 외에는 제품별 특징 있는 과일 추출물이나 아니면 뭐 약초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정제수 글리세린 등등등의 성분들의 특징을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페이스를 가장 관리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제수는요, 뭘까요? 깨끗한 물이에요. 그죠? 그냥 수돗물이나 그런 뭐가 들어가 있는 경수가 아니라는 거죠. 화장품 대부분에 들어가는 성분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순수에 가깝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순수에 가깝게 정제한 물을 말합니다. 일반 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염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품에는 정제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글리세린이 아까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글리세린은 맑아요. 색깔이 없고 좀 끈적끈적하고요. 글리세린 자체가 약국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뭐 900원 정도? 그래서 발 뒤꿈치나 아니면 이렇게 팔꿈치 있죠. 굉장히 이제 건조하고 갈라지는 부위에 글리세린 원액을 바르신 후에 이제 뭐 양말을 신는다거나 비닐 장갑을 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요. 금세 굉장히 피부가 유연해지거든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냄새는 없고 맛을 보면 좀 달콤하고요. 달짝지근하고 방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자극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연화시켜줍니다. 또 외부 자극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쿠션감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할 때 봉글몽글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역할도 해주고요. 유해물질 침입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미리스틱 액시드는요, 풍부한 거품을 내는 거고요. 버터산, 그러니까 좀 많이 오일리한 넌메크 같은 이런 자연물에서 만들어지고요. 대부분 뭐 코코넛 오일, 메이스 오일, 뭐 동식물성 그런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연구 자료에서는 자극성이 없다고 하는데 또 어떤 연구에서는 여드름을 좀 만들 수도 있다. 미리스틱 액시드는.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클렌저를 내가 구매를 할 때 나는 좀 여드름이 잘 나고 고등학교 때부터도 여드름이 있었다라면 미리스틱 액시드가 포함된 페이스 클렌저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스테아릭 액시드는요, 식물성 지방으로부터 유래된 천연 지방산이고요. 얇은 조각, 박편 형태고요. 누리끼리한 그런 흐린 노란색 이런 거 띄고 있고요. 오일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유화력, 점증력 이런 것들 높여주고 그리고 좀 쿨한 느낌을 주는 성분입니다. 자,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는요, 수산화 칼슘이라고도 부르고요. pH 조절제입니다. 그러니까 pH를 높여줘요. 그래서 양잿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잿물에 예전에는 막 옷도 삶고 그랬어요. 때가 잘 빠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양잿물의 농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자극을 줄 수도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량, 아주 소량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잿물에 빨래를 이렇게 막 삶고 이러면 정말 때가 막 빠지듯이 우리 얼굴의 클렌저에도 아주 미량을 넣으면 굉장히 세정력이 우수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의상 좀 흐리게 나왔죠? 얘는.
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치약입니다. 우리 치약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쓰니까 뭐 지금도 가방에 학교가 아니군요. 집이군요. 집에 있으실 텐데 뭐 집이든지 아니면 외부든지 간에. 근데 치약을 우리가 매번 쓰지만 치약의 성분을 이렇게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업 들으신 후에 집에 가셔서 한번 치약 성분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몇몇의 성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봐도 모르겠다 그럼 조금 더 분발해 주세요. 알겠죠? 자, 치약이란 치아를 청결하게 하고 연마할 목적으로 칫솔을 묻혀 사용하는 약물 속 복합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이거를 쓰면서 치약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매번 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약이라 하면 어떠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리실 수 있게 여러 번 눈으로도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치아 표면에 광택을 부여하고 이게 치약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구취도 없애주고 충치로부터 치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우리 치아를. 그래서 치아는요 분말 타입도 있고요. 크림, 액상 뭐 다 있죠. 뭐 냄새를 없애주거나 충치 구강을 소독할 때나 그리고 치조농로가 뭐냐면요. 이 흔들리는 거 있죠. 잇몸이 약해져서 뭐 이런 거 예방할 때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뭐 사용하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치약의 성분과 조성 보시면 이제 연마제가 57% 거의 연마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수분제, 발포제, 점결제, 약효 성분, 감미제, 향미제, 뭐 맛이나 향 같은 것까지도 치약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마제는요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고요 치아면에 광택을 부여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무미 백색의 물에는 잘 녹지는 않아요. 그리고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분 종류를 보면 인산칼슘, 탄산칼슘, 수산화 알루미늄 등등이 있습니다. 자, 수분제는요 치약의 습기와 크림상 유지를 위해 공기 중에 접촉하여 고체화 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뚜껑을 혹시 안 닫았거나 이랬을 때도 치약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습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1년 동안 안 닫으면 얘가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치약은 당연히 쓰고 뚜껑을 닫으시죠. 보습성, 독성, 무자극성, 무색, 무치고요. 소르비톨, 그 다음에 프로펠린 글라이콜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발포제입니다. 발포제는 이제 이 거품을 형성하는 거죠. 계면 장력 저하로 칫솔의 청소 효과를 높여주고요. 약효제의 분산과 침투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내경숙성 뭘까요? 내경숙성 잘 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발포성, 무미, 무치, 무독성, 무자극성입니다. 그래서 SLS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디움, 라울릴, 설페이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점결제, 치약의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약의 분산성, 발포성에 영향을 주고요. 고점도 분산액을 만듭니다. CMC라고 해서요.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즈 해서 CMC 이렇게 약자로 쓰고요. 아라비아 고무나 알킬산 나트륨도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치약의 약효 성분을 보면요. 치약마다 뭐 미백 치약, 화이트닝 치약, 또 뭐 구취 치약, 그리고 뭐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뭐 솔잎, 굉장히 뭐 박하,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효 성분이 들어간 그런 치약만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뭐 충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치약도 있고요. 그리고 녹루 예방, 아까 말씀드렸죠. 이 흔들림, 치아 미백, 치석 침착 방지, 구취 예방 뭐 이런 성분들의 이렇게 분류가 또 있고 합쳐져서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를 예방하는 그 치약이다라고 하면 일불솔, 인산나트륨, 불화나트륨, 불화주석 이런 성분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알란토인,
트라넥사믹산, 히녹치올, 라이소자임 요런 애들은 녹루 그 치약의 주 핵심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클로로헥시딘류, 레시틴, 허브류, 차 추출물, 사이클로덱스트린 같은 경우는 입냄새 구취에 많이 그런 치약 성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석, 우리가 그 치석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또는 제거하기 위한 치약으로는 폴리인산 나트륨, 제올라이트, 구연산 등의 성분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로는요, 감비제. 그래서 뭐 자일리톨이나 뭐 사카린 이렇게 약간 달콤한 맛이 나게 하는 그렇게 맛을 더해주는. 그래서 입이 아무래도 그 쓴 치약보다는 좀 달콤하거나 아니면 향긋한 시원한 이런 느낌이 사용감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치약 성분들이 분리되지 않게 결합제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를 깨끗이 닦아줄 수 있게 세정제도 넣고요. 우리가 여러 번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하고 또 치약을 칫솔에도 묻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변질되기가 쉬워서 보존제 넣고요. 그 다음에 향을 좀 넣죠. 뭐 페퍼민트나 계피, 뭐 스페어민트, wintergreen 뭐 이런 애들, 이런 성분들을 좀 많이 치약에 넣는 편입니다. 자, 브랜드 아니죠. 치약의 계면활성제. 치약에도 거품이 나잖아요. 그죠? 치약을 막 하면 거품 막 입에 생기잖아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겠죠.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어때요? 이 표면의 장력을 저하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붙은 음식물이나 아니면 노폐물들을 분해시켜서 깨끗이 세정하기 위한 목적이죠. 백색도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안정적이어야 될 거고, 풍부하게 거품이 나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인체에 당연히 무해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치약의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소디움 라우리 설페이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SLS라고 약자를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뭐 아무래도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입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로요. 세정력, 기포 등이 우수하고요. 독성 당연히 없고요. 산이나 알칼리 용액에서도 거품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경수나 타액에서 침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물속에 우리가 사실은 정제수로 입을 헹구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수돗물로 많이 하는데 수돗물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경수라고 했죠. 이 경수에서도 어때요? 잘 씻겨 나가야 된다. 그래서 치약의 계면활성제는 SLS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치약의 브랜드별로 한번 볼게요. 주요 성분 부분을 조금 소리내서 읽으면서 한번 눈으로 볼게요. 치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출시된 제품의 그 치약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해외 제품들도 굉장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치약과 해외 치약의 또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의 물과 우리나라의 물이 또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 서양인들의 아니면 뭐 동양인이어도 좀 다른 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치아 구조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성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 송염치약, 동의생금, 화이트 이런 성분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약에도 각 치약별로 공통 성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산화규소, 연마제로 사용되는. 그 다음에 플루오르와 나트륨, 플러그 제거할 때.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예를 들어 뭐 녹루 치약이든 아니면 미백 치약이든 일반 치약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필요하니까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침강탄산 칼슘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보존제들, 그 다음에 불소화합물, 약효 성분들요. 그리고 글리세린, 수분제까지 공통적으로 치약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치약을 만들어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화장품들보다 조금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꼭 집에서 한번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성분들 있죠. 공통 성분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억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PPT 자료를 본다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기억하기엔 조금 헷갈리시기도 하고 성분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있는 제품들 있죠. 뭐 샴푸, 린스, 오늘 해드렸던 바디 클렌저, 페이스 클렌저, 그 다음에 비누, 그 다음에 치약까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제품들로 먼저 성분을 한번 파악해 보셔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나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뭘까요? 나는 미백이 중요한데 나는 이가 하였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충치가 너무 심각해. 그러면 어때요? 우선 충치 먼저. 근데 충치도 도움을 주면서 어때요? 미백도 같이 함께하는 치약이 있다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잇몸 질환, 그 다음 치석 상태, 실인 증상 같은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가 많이 시리다 그러면 인삼산 칼슘이 많이 들어간 그런 치약, 내가 치약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성분표를. 그 다음에 치주 질환, 그러면 소금 함유 치약이 도움이 되고요. 충치가 심한 사람은 불소 성분인 불화나트륨이 포함된 치약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영상을 나눠서 하지 않고요. 한 번에 쭉 올려드리려고 쉬는 시간 없이 했거든요. 근데 수업 들으시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시면 하시면 이렇게 파우즈 하셨다가 좀 쉬셨다가 즐겁게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일부러 이렇게 뭐 상황을 만든 것들은 아니니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제가 뭐 조언을 드렸던 부분처럼 실생활에 있는 제품들 먼저 비교 확인하시면서 제품을 조금 익숙하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화장품 아마 그 성분에 대한 그 네임 있죠. 성분명을 막 계속 얘기하고 그걸 따라서 막 하고 막 외워야 되고 이런 시간은 이제 앞부분에서 거의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살짝 나온다고 해도 앞부분처럼 전체적으로 훑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앞부분에서 그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혹여 나와도 덜 어려우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전성분표 있죠? 그거를 어떻게 읽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외의 것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만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